다시 포맷돼서 왔어. 오늘 끝나면 제가 단톡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질의응답 그걸로 하시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요거 촬영해서 유튜브에 목동 미탐하고 제가 하는 입시 탐탐 두 군데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영상 보고 복습하시면 되고, 그 노트를 버리지 마시고 애가 대학 갈 때까지 업데이트를 하시면 돼요. 제가 그 톡방에도 예를 들어서 뭐 2027 안이 확정되면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 하니까 계속 보시면서 해야 돼. 시간이 없어. 왜냐면 우리 애들이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이 하루에 5시간 정도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선순위를 잘못 적용하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그 학년에 맞는 시간 배분하고 이걸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뭐 100% 재수해야 돼. 이제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남학생이 있었나요? 한 분. 나머지는 다 여학생. 아, 네. 자, 그러면 지난주가 우리 예습한 게 예습이 아니고 한 번 한 게 있으니 이번 주는 좀 속도 빨리 나가야지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의대 입시의 핵심은 수능이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고등학교 교복 입기 전까지 수능 5과목 다 1등급 만들어서 올려보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게 사회라 그랬죠. 사회는 반드시 선행학습 필요 없고 중학교 거를 다 외워놓으면 그게 고1이야 그냥. 그게 수능이야. 그래서 중학교 사회가 매우 중요하다 기억하시고, 2학년 때 배우는 역사도 끝내놓으면 고1 내신이나 수능도 역사를 꼭 봐야 됩니다. 일부 의대들이 한국사를 수능 최저로 걸어놓은 데들이 있거든요. 4등급, 5등급인데 이거 못 맞춰 떨어진 놈이 있어요. 다른 건 다 1등급인데 한국사 4등급.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 의대 입시는 수능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 하나만 더 참고로 얘기해 보면, 우리 애가 중3 때 수능 모의고사는 항상 1등급을 받는 상태로 수학에서 강서고를 진학을 했다 쳐보세요. 그러면 목동고나 강서고를. 그럼 거기 가서 내신 1등급은 보장이 될까요? 택도 없다. 왜냐하면 강서고랑 목동고 내신은 수능보다 경쟁이 더 치열해. 왜냐하면 수능 1등급인 애들이 목동고나 강서고는 적어도 30%쯤 돼요. 이 동네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수능 1등급은 기본인 거예요. 그걸 했다고 강서고 1등이 보장된다? 아니다. 근데 강서고나 목동고가 아닌 학교를 제외하면 1등급이면 1등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기 온 애들이 수능 1등급인 애들이 10%가 안 될 수도 있어. 대학은 이걸 알기 때문에 강서고 애들은 수시에서도 1차 통과를 많이 시키는 거고, 안 강서고는 통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 사실 모든 것의 기본 척도가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냥 숫자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 애가 진도가 어디 나갔냐 다 필요 없어. 중학교 내신 몇 등이고 몇 %고 그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몇 등급이야. 이게 우리 아이의 견적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선택은 의대가 목표니까 그냥 일반고 가는 건데, 일반고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전국 자사고일 수도 있고 자사고일 수도 있고 갑방고, 일반고야. 그래서 이 순서대로 유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대를 제일 확실하게 가는 방법, 상상고 가서 전교 1등 하면 돼요.
의대를 못 가는 게 불가능해. 강서고 1등보다 상산고 1등이 유리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동네 일반고 1등보다 상산고 1등, 강서고 1등이 유리한 게 맞아. 그런 걸 회피하면 안 된다. 당당히 도전하자. 그런 거고. 내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고2 내신. 그 다음이 고1 내신. 고3 내신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왜 안 중요하냐? 내가 나이 78세에 로또 1등 된 거랑 똑같아. 그때 1등 돼봤자. 1등은 언제 돼야 돼? 22살에 돼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3 내신은 아무 의미가 없어. 미리 준비할 필요 없다 해요. 자, 의대 준비 과정은 고1, 고2 내신을 완벽히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히 1단계는 수능 1등급 받는 거고 2단계가 뭐야? 강서고, 목동고 가서도 1등급 될 만큼 심화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는 척도는 수능 모의고사는 널려 있잖아. 인터넷 뒤지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강서고나 목동고 내신 1등급도 확인을 해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동네 인근 지역 고등학교 내신 기출, 줄여서 인고기라고 합니다. 인고기. 인고기. 무슨 뜻이야? 인근 고등학교 기출. 그러면 우리 애들이 중3이 이제 내년에 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되냐면 강서고 2년치, 목동고 2년치 내신 기출이 쌓여 있잖아. 그걸 풀어봐서 어느 정도 척도에 오르는지 체크를 해야 돼. 상산고 기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수능 기출이 기본이고 심화 단계가 센 학교의 내신 기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력 정석 연습 문제 따위는 필요 없어. 그냥 그거 왜 하는 걸까요? 도대체 중학교 학원은 실력 정석 연습 문제 왜 할까요? 군대랑 똑같아요. 강도 높은 훈련. 실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 정도는 해봐야 돼. 왜냐하면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그런 용도지 실제로는 기출 문제가 중요하지. 그래서 그게 두 가지 척도란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적절한 우리 애들의 어떤 척도를 정리를 해보면 수학의 경우는 중1 때 공통수학을 했잖아요. 이게 고1 내신이야. 끝났어. 그러면 내가 개념원리든 기본정석이든 솔직히 개념서를 보는데 수준 차이가 있어 없어? 난 애들 정석 들고 다니는 꼴을 보면 아주 꼴값을 떤다고 보는데 책값도 비싸고 개념원리가 훨씬 얇고 정리도 잘 돼 있고 하드카버도 아니어서 들고 다니기도 편한데 어쨌든 보면 우리 애가 기본 정석 봤어요. 그럼 바로 모의고사를 봐야 됩니다. 한 번 배웠는데 여기 오신 분은 그래도 의대 갈 가능성이 1%라도 있어서 온 거 아니야? 상위권이잖아. 그럼 지가 기본 정석을 한번 봤으면 당연히 모의고사를 풀어야지. 그래서 5등급이 나오든 4등급이 나오든 잘게 쪼개서 공부하는 방식을 빨리 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단원만 배웠으면 1단원만 공부하고 심화한다. 이거 초딩들 공부하는 거고 우리가 고등까지 가고 수능까지 생각을 하면 배운 범위는 언제든 시험 봐도 된다라는 마인드가 필요하고 그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기본 정석 개념서를 한번 봤으면 수능 모의고사 봐야 된다. 그래서 몇 등급이 나와야지 우리 애가 IQ 100이 넘는 거야? 4등급이나 5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수능 4등급이면 몇 점이냐 하면 62점? 60점이야. 5등급은 40점 후반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30문제 중에 그걸 그래도 한 번을 배웠는데 반을 못 맞추면 대학 가는 게 아니고 체육이나 예체능이나 뭐 차라리 기술 개발해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무조건 쫄지 말고 봐야 돼. 그래야지 애가 스스로 내가 방정식은 명확히 이해를 했는데 함수는 아직 흐릿하네?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기대 효과가 있냐 하면 다음에 센을 하잖아. 그러면 애가 목표가 생겨요. 난 기본 정석 한 번만 했는데 4등급이 나왔어. 센을 하면 3은 되겠네. 1품 보면 2까지 되겠네. 고쟁이, 자히스토리 이것만 정복하면 1등급이야. 이렇게 목표가 생깁니다. 스스로. 자꾸 학원이 규정해 주거나 어른이 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목표가 생겨야 돼. 이해되시죠? 얘를 무조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중2 때 대수, 미적, 원을 제대로 공부한다고 쳐봐. 제대로 공부한다고 치면 이게 고2 내시니까 사실은 수학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수원하고 미적분. 대수랑 미적분원. 그럼 얘도 바로 뭘 해야 돼? 끝나면 모의고사를 봐야 돼요. 적어도 4나 5가 나와야 돼. 6이 나오면 원장을 고발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우리 애가 바보가 아닌데. 그리고 얘도 모의고사를 정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를 얘가 기본 정석이나 개념 원리를 하고 있을 때 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센을 하거나 일품 정도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네 개를 동시에 해야 돼요. 이거 한다고 얘를 안 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2 정도 되면은 항상 내가 이전에 배웠던 모든 걸 한다. 학원은 돈이 아까우니까 얘만 다니고 이건 지가 하면 되잖아. 바보도 아닌데. 아니면 학원에서 이 네 개를 다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학원에서 시험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보는 게 좋은 건데 학원에서 애 불러놓고 시험만 보면 엄마들이 따지잖아. 그러니까 학원이 시험을 못 봐요. 더군다나 모의고사는 100분을 줘야 되는데 수업 시간 중에 100분을 매주 시험 본다 그러면 엄마들이 환불해달라 그래.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보는 게 좋아? 매주 집에서 보세요. 그냥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100분 주고 모의고사 보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1학년 고1 거, 한 번은 고2 거. 그래서 항상 그걸 숫자로 기록해서 애 방에 붙여놔야 돼요. 사람이 숫자를 봐야지 민감해집니다. 글을 보면 민감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당뇨 환자라 그랬잖아요. 내가 당뇨가 있네. 아무도 긴장하지 않아. 근데 오늘 아침 공복 198 딱 보는 순간 아 점심은 굶어야 되겠다. 긴장하거든요. 항상 숫자로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애플워치의 효과가 그거잖아요. 내가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몇 초에 뛰었다. 이런 게 숫자로 들어와야 돼. 항상 이거를 그 숫자로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책을 하나 뗄 때마다 등급이 하나가 올라간다는 목표를 정하면 돼요. 이때 5가 나왔어. 2학년 때 심화하면서 보면 4가 나와야 되고 한 번 더 보면 3. 한 번 더 보면 2. 어디서 걸리냐를 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2에서 1 올라갈 때 한 번 걸려요. 왜? 킬러 문제만 남은 거거든. 네 개 다 틀려. 킬러 문제 4개 다 틀려도 2등급이거든요. 근데 이건 기본기가 된 거잖아. 근데 2에서 1이 올라갈 때 그 네 문제는 시간이 좀 걸려. 여러분 옛날에 화학 배운 기억나세요? 화학? 화학에 보면은 물을 끓이다 막 끓여요. 그럼 99까지 올라가 100도에서 온도가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물이 안 끓어요. 100도가 됐는데. 그리고 그때 물이 안 끓는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물이 끓어. 이 에너지를 축적해야 돼. 똑같아요. 그러니까 5가 4가 되는 건 아무런 축적이 없어도 돼. 하지만 2에서 1이 되는 건 사실은 그 물이 끓을 때처럼 약간의 시간적인 정체가 있는데 그걸 참아줘야 돼. 그걸 안 참고 야 학원 옮기고 너 죽었어 오늘 하루 더 해.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돼.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중3이 되면 대수 미적 원을 심화하고 미적2 개념 정도를 보겠죠. 그리고 뭐 기하나 확통 개념 보는 건 그렇게 메인 이슈가 아니야. 마이너한 거야. 별로 의미가 없거든. 내신만 잘 보면 돼. 더군다나 미적2가 고3 내신이거든요. 1학년 때 내신 망할 줄 어떻게 알고. 그리고 훨씬 중요한 게 이거다. 기억하시면 되고 이쯤 되면 고2 중3 때 모의고사 왔을 때 언제 보는 거냐면 중3 여름방학에 고등학교 어디 가냐를 고민하면서 고2 모의고사를 쫙 봤을 때 1등급이 나오게 만드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의대 간 애들의 목표. 그럼 보통 바보들이 아니면 4번쯤 보면은 2등급은 확실히 나오고 좀 빠른 애는 4바퀴 돌으면 1등급이 나옵니다. 킬러 다 틀려도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강서고 1등급이 된 건 아니야. 그래서 이때 동시에 뭘 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동네면 강서고, 목동고, 상산고 내신을 봐서 그게 어느 정도 치수가 되는지를 숫자로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얘네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특강으로 끝내면 된다. 그리고 국어는 중1 때 중등 과정을 사실은
작품 위주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때 중학교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 정말 중요한 거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중학교 국어책의 작품으로 실렸어. 그런 걸 가지고 수능형 문제풀이를 해보는 걸 연습을 해야 돼. 요즘 책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중학교 교과서 소재로 수능 방식으로 문제를 해보는 그거 위주로 하면 되고 뭐 독서 내지는 기타 등 다 때려쳐요. 발표 필요 없어요. 그 다음이 수능 과정은 요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문학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수능 과정 2회독쯤 돼. 그러면 문학, 비문학, 문학, 비문학. 그러면 이때부터 뭘 완벽히 할 수 있어요? 고1 모의고사 무조건 1등급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고1 모의고사가 1등급이 안 나오면 아빠 성적표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고1 건 1등급 완벽히 나오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3학년 요거는 언제? 말에 고2 모의고사도 1등급에 근접해야 돼요. 그래야지 국어가 안정적인 거야. 근데 이게 늦어 대부분. 국어가 늦는 이유가 뭐 때문에? 수학이나 영어의 과잉 때문에 그래. 애가 공부하는 시간 중에 얘를 자꾸 침범하는 거죠. 그다음에 과학은 중등 과정이 제일 어렵다 그랬죠. 중등 과정이 제일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에? 애기들이 아직 어린데 과학 용어는 너무 구식이야. 일제시대나 뭐 이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애들이 그 중학교 1학년 1단원이 그 역학이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램이란 게 나와요. 그램. 이게 무게, 질량의 단위로 둘 다 쓰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근데 역학이란 말도 한국말이 더 어려워. 차라리 한자로 써 있으면 뭔지 알겠고 영어로 하면 알겠는데 그래서 애들이 아직 미숙한 애들이 국어가 안 돼 있으니까 과학 용어를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수학 용어는 몇 개 안 돼요. 미지수 X만 알면 대충 먹고 사는데 이놈의 과학은 페이지 넘길 때마다 모르는 단어가 툭툭 튀어나오는데 나의 현재 어휘력으로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잘 배우는 게 중요하고 뭐 물화 집중 상관없고요. 그냥 중1, 중2, 중3 순서대로 나가도 상관없어. 얘를 제대로 공부해 두는 게 필요하고 그거의 확인은 뭐냐 하면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대부분의 개념은 다 외웠어야 돼요. 옆구리 찌르면 뭔지 나와야 돼. 제일 좋은 건 개념을 써주면 괄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쓰는 거. 그 다음에 더 심화된 건 개념을 써주면 지가 이걸 설명하는 글을 쓸 줄 아는 거. 여기까지가 끝나야지 중등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걸 해주는 중등학원은 없어요. 빨리 이걸 팔아야 되니까 고등과정을. 왜냐면 이거 2번 하라고 하면 엄마들이 돈을 안 내. 아니 우리 애가 바보도 아닌데 왜 중학교 걸 2번을 해요? 그게 수학과 과학의 차이입니다. 중학교 수학은 중학교 과학에 비해 10분의 1쯤 쉬워요. 중학교 과학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끝나고 나면 통합과학을 한번 먼저 봐도 되고 그냥 물리를 먼저 해도 돼요. 상관이 없어. 어쨌든 고등과학은 얘를 복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애들이 지겨워하니까 중등과정 한 번 하고 통합과학하고 그 다음에 물화 개념 이렇게 넘어가는 게 그러면 1회독, 2회독, 3회독이 되잖아. 그럼 저절로 적어도 고1 과학 심화까지는 된 거야. 이해되시죠? 순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무조건 과학을 3번 정도 보고 고1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고를 때 통합과학은 솔직히 제일 어려운 게 화학입니다. 통합과학에서 제일 어려운 건 화학이고 그 다음이 생물, 물리야. 물리가 사실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화를 먼저 해도 되고 의대 가려드리니까 저는 화생 하는 걸 좀 권하고 싶은데 물리는 수학이 되면 저절로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생물에 적응하는데 애들이 시간이 많이 걸려. 싫어해. 더군다나 물리 중학교 애들은 선생한테 꽂히면 또 끝장까지 가잖아요. 사춘기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리 선생한테 꽂히면 생물 따위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안 해. 지는 의대 간다 그래 놓고. 그래서 그거를 3바퀴 돌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순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
주요 개념을 3바퀴 돌린다. 그쯤 되면 우리가 고1 모의고사 1등급은 돼. 생지는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 여기서 안 할 수가 없잖아. 여기 들어가 있지, 여기 들어가 있지. 생지는 2바퀴 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의대 가래는 물화가 아니고 물화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과목은 3바퀴, 나머지 4과목, 나머지 2과목은 2바퀴는 돈 거야. 그러면 통합과학을 하는데 문제는 없어.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는 시험 관리를 해야 돼요. 중학교에서 수업하는 과학 선생님들은 전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전임들이 대부분 물화밖에 없어. 생지 선생님들은 고등에서 돈 버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트를 못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만약에 수학은 그래도 3번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인데 이때 1시간을 시험 본다?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시험은 집에서 봐야 돼요. 무조건 집에서 본다. 그래서 중등과정 끝나면 그냥 통합과학 모의고사를 바로 시작하면 돼요. 다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 왼수들, 우리 애기들 왼수들의 보수적 관점을 깨야 돼. 엄마들하고 똑같은데요. 완벽히 될 때까지 시험을 안 본대. 그럼 언제 봐? 죽어서 보려고? 무조건 한 번 배우면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지 알 거 아니야. 내가 헬스클럽 한 달 다녔으면 몸무게 체지방 지수를 체크해야지. 무조건 봐야 돼요. 엄마 한 바퀴 더 돌고 볼래요? 일단 패고 시작해야 된다. 아, 이거 방송에 나오나? 아동학대를 걸. 자, 3바퀴, 최소 2바퀴, 그 다음에 모의고사 바로 본다. 그리고 목표는 고1 1등급만 확인하면 돼요. 2학년 거 확인할 필요가 없다. 고2 내신에 있는 물화생은 수능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갈 고등학교 내신만 잘 보면 되는데 그 내신 기출이 올해 5월에 처음 나와요. 저의 예상은 너무나 쉽게 나온다. 바보 과학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그걸 어렵게 공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물화를 처음 아직도 물리1, 물리2, 물리1, 화학1 이렇게 부르는데 없어졌어요. 그건 그냥 물리학, 화학이야. 그걸 선행을 하면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냐? 그냥 뭐 아무리 길어도 8회 완성 개념 정리만 하면 돼요. 심화를 할 이유가 없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안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근데 우리는 되게 좋은 게 올해 강서고나 목동고나 상상고 형들이 2학년 모의고사, 2학년 내신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저의 예상은 100% 프린트에서 나온다가 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상상고 애들이 그 물리 심화하느라고 수능 공부 못하면 의대를 못 가니까 학교가 그렇게 할 리가 없다예요. 멀쩡한 그리고 개념 없는 학교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게 수능 과목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래 니네 다 죽었어. 그리고 물리를 매우 어렵게 내. 그래도 상관이 없다. 왜? 매우 어렵게 나오면 뭐가 떨어져요? 1등급 컷이 뚝 떨어지는 거야. 78점이 1등급이면 나는 몇 점 받으면 돼요? 82점 받으면 돼. 그걸 굳이 왜 내가 다 맞아? 그러니까 다 맞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다 맞아도 되는 건 수능밖에 없어요. 굳이 내가 내신을 왜 다 맞아? 1등급만 받으면 되지. 근데 우리 엄마들은 왜 자꾸 중학생들만 심화를 하냐 하면 고등학생은 누구도 심화를 하지 않아요. 1등급이 목표니까. 이 개념 없는 중딩이들만 자꾸 심화해가지고 100점을 받아서 어디다 쓸 건데. 100점에 대한 환상을 깨셔야 돼요. 그게 요게 과학이고 요게 목표다. 그 다음에 영어는 중학교 교과서예요, 이거. 그 정도는 다 외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옛날 우리 동그라미 돼지꼬리 친 것처럼 문법적으로 완전히 분석하고 몇 형식인지까지도 알 정도. 투부정사용법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그지 같은 한국 콩글리시 내신을 통과할 수 없어. 거기까지 끝내는 게 이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수능 영어만 딥다 하면 된다. 그리고 솔직히 이번에도 뭐 수능 영어 3등급에 의대 간 애들도 있거든요. 솔직히 의대 가는데 영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래서 영어는 그냥 수능만 하면 돼요. 문법 끝내고 수능만 한다. 그리고 고1 내신 선행을 하는데 이건 언제 시작하냐면 중3 여름방학에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이제 우리 여학생들 보니까 목동고가 목표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 하는 거냐 하면 목동고 1학년 교과서 구입 선배 하나 만나서 부교재 물려받고 기출문제 물려받아서 그것만 외우면 돼요. 왜?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능보다 1학년 내신이 10배쯤 중요해. 다른 걸 공부할 이유가 없어. 무조건 거기 있는 단어 외우고 그 문제 풀고 차라리 외울 거면 그 문장을 외워야 돼. 이해되시죠? 쓸데없는 거 할 필요 없다. 고1 내신에 몰빵하면 된다. 그리고 고2 내신부터는 쉬워져요. 그리고 고2 내신 되면 이미 승부가 난 거야. 삐리삐리한 애들은 내신 다 포기한 거고. 얘가 영어의 꽃이에요. 고1 내신.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명확한 자기 목표가 있어야 돼. 상산고 가겠다? 그러면 상산고 교재랑 부교재 구해서 그것만 공부하면 돼요. 학원에서 없어? 과외를 해야 돼요. 차라리 대학생 과외. 그러니까 목동고 출신 언니 하나 3학년부터는 안 돼요. 애들이 술에 쩔어가지고 더 이상 안 돼. 어느 대학을 그래서 대학교 1, 2학년 중에 목동고 출신 언니를 하나 꼬셔서 이것만 해주세요 과외로. 그거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고2 모의고사 1등급은 언제 나와? 이때 되면 나와요. 바보가 아니면. 너무나 쉬워요 모의고사. 그리고 사회는 중학교 과정 오버할 필요 없다. 대신에 암기까지 끝낸다. 학교 시험 100점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때 나는 몰래 뭐 하는 거야? 고등과정을 준비한다. 수능도 준비한다 생각하고 이걸로 끝낸다. 그리고 이거 돈 들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사회나 역사 교과서는 20회독은 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한 방에 외우는 게 아니고 20번 읽다 보면 반은 외워져. 그러면 돼요. 그리고 통합과학은 겨울방학에 한번 보면 돼. 그리고 이때 되면 우리는 기출문제가 이미 돌아다니기 때문에 강서고, 목동고, 뭐 어느 학교든 다 있어. 걱정할 게 없다. 됐죠? 이 정도면 명확하죠? 과목별 흐름. 그리고 시간 배분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할게요. 중1은 우리 지났으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고3이 되면은 의대를 가는 고3은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은 공부를 해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지 수능 최저 안전빵으로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얘네들이 토탈 하면은 6시간 하루에 공부하면 40시간 좀 넘게 나옵니다. 물론 이게 매일 똑같은 건 아니죠. 주중에는 3시간 하고 주말에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평균이야.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루틴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학습 습관의 핵심은 루틴인 거예요. 그냥 애가 오늘 뭐 하지, 지금 뭐 하지, 이걸 생각하는 시간은 그냥 시간 낭비라고 보면 돼요. 그냥 눈을 뜨면 그걸 하고 있어야 돼. 전교 1등들은 되게 간단해요. 계획 따위가 필요 없어. 그냥 이미 그러고 움직이고 있는 거야. 계획은 누가 세워요? 꼴찌들이 세워요. 무슨 책부터 살까? 꼴값을 떠는 거죠. 그냥 상위권은 루틴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3시간 공부야. 그러면 월요일 7시에 내가 뭐 할지가 이미 생활에서 판이 박혀 있는 거야. 우리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아침에 눈 뜨면 다이어리를 열어서 오늘 난 만남이 뭐가 있지를 지가 알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그냥 루틴 움직이면 돼요.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 비서를 10명을 두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놈들이 지가 비서하고 있는 거지. 왜? 자기는 그것만 하면 돼. 그래서 얘네가 보면은 수학을 한 13시간, 그러니까 수학 국어가 고3이 되면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일부 애들은 국어를 더 많이 해요. 수학은 이미 끝냈잖아. 이거 끝내려고 중학교 때 그렇게 해놨고 아직도 이걸 하고 앉았으면 걔는 어떻게 돼요? 수학은 100점인데 국어 3등급 나와서 재수 3수에도 의대 못 가는 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하고 과학이 원래는 비슷한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한 과목으로 줄었기 때문에 반토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는 그래도 규칙적으로 3시간쯤은 공부하면 1등급이 유지가 되는 거고 사회가 반토막이 된 거죠. 사회는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1 때까지 하다가 이때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43시간 나와서 평균 6시간이야. 근데 이거를
중2 때 대충 20시간쯤 하던 애가 갑자기 이걸 늘리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야.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끓인다. 뜨거운 물에 넣으면 튀어나와. 갑자기 중2를 앉혀놓고 야 우리도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해. 그럼 가출하죠. 그러니까 중2 때 2시간, 중3 때 3시간, 고1 때 4시간, 고2 때 5시간, 고3 되면 6시간 이렇게 늘리는 거야. 그 늘리는 법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1 때 보통 수학 위주로 하고 영어 비중이 꽤 높은 편인데 중2가 되면 수학을 약간만 늘려야 돼요. 더 많이 늘리면 안 돼요. 그러면 수학에 자꾸 중독이 돼. 그리고 이제 국어를 늘려가기 시작해야 되고 과학도 비중이 약간 늘죠. 영어는 유지하면 돼요. 근데 이 유지의 핵심은 일주일에 1회 또는 2회 정도만 하면 된다. 그 이상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 7일 내내 영어에서 잘하는 거하고 하루 이틀만 해도 그 정도의 반 정도만 하는 거하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반 정도만 하되 하루 이틀만 시간을 써야 된다. 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대학 가서 영문과 갔어. 걔가 일주일 내내 영어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거랑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 중학교 엄마들은 오버워크의 대마왕들이야. 왜? 영어는 서울대 영문과 나온 애만큼 해야 되고 수학은 서울대 수학과만큼 해야 되고 과학은 서울대 과학 그럼 애 죽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고 사회는 내신만 하면 되는 거고 조금씩 늘려가면 돼. 이 패턴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수학 절대 시간을 리미트를 걸어놔야 돼. 맥시멈 리미트. 그다음에 영어는 미니멈 리미트를 걸어놔야 됩니다. 미니멈 리미트. 나머지는 균형 있게 조절하면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애는 알아서 하고 엄마는 이걸 체크해야 돼요. 우리 애가 일주일에. 그리고 여기에 나온 시간은 뭐예요? 학원 시간 넣어요? 빼요? 빼야 됩니다. 인강 들은 거 빼야 됩니다. 오로지 뭐 한 거? 내가 공부한 거. 내가 공부한 건 네 가지야. 뭐예요? 학원 숙제, 복습, 시험 보기, 암기하기. 4개 빼고는 아웃이야. 사회에는 뭐가 대신 들어가요? 학원 안 다니니까 학교 숙제가 들어가야 되죠. 수학은 학교 숙제를 넣으면 안 돼요. 중학교 거 학교 숙제 했다고 나 공부 많이 했다고 꼴값 떨면 안 되니까 이건 학원. 중1은 그래서 넘어갑니다. 근데 요거만 읽어볼게요. 중학교 때 우리가 형성해야 될 핵심은 학습 루틴입니다. 루틴을 우리말로 하면 습관이잖아요. 근데 영어 표현이 더 정확해, 루틴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 야구 선수들 보면 왜 장갑 괜히 꼈다 벗었다 하는 놈들이 있어요. 야구 중계를 안 보셨나? 야구 중계 보다 보면은 타자가 이렇게 타석에 들어와가지고 멀쩡한 장갑인데 자꾸 이 찍찍이를 붙였다 뗐다 하는 놈이 있어. 그걸 해야지 자기 이게 인간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게 루틴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어야 될 루틴이 뭐냐면 수학 숙제를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수학 숙제 내가 월요일 날 7시부터 10시까지 수학을 학원을 갔어요. 그러면 이걸 완벽하게 하려면 수학 숙제 언제 해야 되죠? 월요일 날 7시부터 10시까지 학원 갔다 왔어. 집에 오면 10시 반에서 11시야. 그럼 수학 숙제는 언제 하는 게 제일 완벽한 거예요? 루틴은? 화요일 날 제일 멀쩡한 시간에 8시부터 10시 요 정도. 아예 그걸 딱 못을 박아놔야 돼. 화요일 날 8시부터 10시는 월요일 날 수학학원 숙제하는 시간.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걸 하면 나중에 신경 안 써도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다른 과목은 이거에 복속시키면 돼요. 수요일 날 학원 갔다 오면 목요일 날 8시부터 10시. 이건 애마다 달라요. 우리 애는 5시에 공부가 제일 잘 돼. 그러면 5시부터 7시까지가 수학 숙제 하는 거야. 월요일 날 밤에는 절대 수학 숙제를 못하게 해야 돼. 왜? 우리 생각해보면 드라마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그 정주행 한다고 밤새서 봤다고 쳐보세요. 중간에 막 헷갈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뇌과학이 밝힌
1978년에 뇌과학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밝혀낸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뭐냐 하면 자야지 기억을 버리고 정리한다야. 이게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단기 기억에 있던 걸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걸 고르는 걸 하는 게 잠이에요. 자고 나서 하는 게 훨씬 좋다. 자고 나서. 그 루틴을 만드는 거야. 뭐 1학년은 이렇고요. 자,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자, 이거는 애들도 외우게 하세요. 요 표너 정도는 외워야 돼. 전국에 중학교 3,000개 있다. 그리고 반이 15,000개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대충 1,700개, 1,800개쯤 있는 거예요. 그 중학교 반 1등이면 15,000등 안에는 든 건데 비율로는 3%야. 그러니까 우리 동네 일반고 가면 1등급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월천중학교 반에서 1등이야. 그럼 걔가 강서고를 가도 내신 1등급이 될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거의 99%. 그래서 요거 잘 하고요. 자사고가 33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군지역 반 1등은 학군지역이면은 적어도 중학교 3,000개 중에 500등 안에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애가 지금 현재 반에서 1등 하면 500등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된다. 5,000등. 5,000등이면 어디 가요? 의대는 간다. 그러니까 언제 저는 확인할 수 있냐면 냉정하게 중2에서 목동 지역의 반 1등인 놈은 빗 맞아도 의대는 간다. 바닷가냐 수도권이냐 이 차이지 가긴 가. 그리고 솔직히 중학교 때 얘가 서울대를 갈지 저기 바닷가에 있는 의대를 갈지는 알 수 없어요. 왜? 그건 언제 결정돼? 고등학교 올라가야지 결정됩니다. 그땐 실력이 아니고 자기 관리가 핵심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따기 위해 저는 중2 반 1등이 너무 중요한 지표다. 중1 내신은 솔직히 기말만 보기도 하고 애들이 아직 적응이 안 된 거잖아요. 중2는 적어도 저는 계획적으로 한 달 정도 내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한번 1등에 올라간 놈은 절대 안 내려가요. 절대 안 내려가. 어떻게든 자기가 기를 쓰고 그걸 하려고 해. 굉장히 중요한 척도죠.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원보다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지수를 보면은 예를 들면 1학년 때는 30만 명 정도가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1 올라가면 최초로 3월에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 범위는 중학교 전범위야. 그러니까 기본 실력이야. 저게 진짜 실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준비할 게 없는 상태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그냥 무작위로 시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실력이죠. 그래서 여기서 1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15,000등 안에 든 거예요. 재수생 빼고 15,000등. 얘랑 같은 겁니다. 반 1등과 수능 모의고사 1등급은 같은 척도야. 그리고 2등급이면 3만 등이야. 3만 등이면 대학의 정원으로 치면 어디까지냐 하면 서성한까지예요. 서성한. 의대, 치대, 의학 계열이 대충 한 8,000, 9,000 되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가 12,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스카이까지가 2만 명쯤 되는 거야. 그리고 서성한이 10,000명쯤 돼요. 3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리고 3등급, 우리 이거 볼 필요 없어. 그리고 2학년도 역시 재수생이 없으니까 30만 명쯤 보는 거고 15,000이고 3학년 6월 모의고사부터 드디어 재수생이 합류를 해서 40만 명이 되는 거고 이때 1등급은 18,000에서 2만 명쯤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얘는 여전히 이 정도 2등급이 4만 등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전에서는 2등급을 다 받아도 서성한을 못 가는 애가 일부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대학별이 의대가 5,000이고 약대까지가 약 4,000 정도 되고 서울대가 4,000이고요. 연고대 합해서 8,000. 2만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목동 지역 평범한 중학교에서 반 1등 했다. 그럼 여기까지 못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못 가면 엄마 탓이야. 괜히 수행평가 하라 그래서 성적을 떨어뜨렸거나
수능 따위는 하지 마 이래가지고 최저 못 맞춰서 못 갔거나 아니면 중간에 연애를 했거나 아이돌로 데뷔를 했거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면 여기를 못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요 그림, 요 전체 숲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엄마들은 수능 모의고사 1등급 받아놓고도 불안하다고 심화를 한다고 오버하다가 사회 망하고 국어 망해가지고 나중에 대학을 못 가. 절대 안 된다, 절대. 심화는 안 중요하다.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강서고 1학년 애들은 중간고사 끝나면 쉽다고 난리가 너무 쉬웠어요. 근데 중3 때 강서고 1학년 내신을 보면 애들이 너무 어렵다 그래. 왜 그럴까요? 중학교 때 강서고, 목동고, 상산고의 내신 문제를 풀면 너무 어려운데 막상 입학하고 나서 풀면 안 어려워. 왜 그럴까요? 땡. 여러분도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고등학교 내신을 1등급 받은 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야. 드릴을 했기 때문이에요. 뭐가 나올지 정해진 상태에서 강서고 1학년 들어가고 목동고 1학년 들어가고 상산고 1학년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를 대충 추려줍니다. 3월 모의고사에서 3문제 나오고 부교재에서 10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나온다. 딱 정해져. 학원을 가. 학원에서 예상 문제 3배수를 뽑아줘. 전교 꼴찌도 그것만 다 외우면 1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나올지 정해놓고 푸는 거. 그 기간을 우리가 드릴을 한다 그러죠. 드릴이 이거잖아요. 뭐가 나올지 뻔히 아는, 핀셋으로 얘가 나올지 아는 상태에서 안 되면 외우는 거야. 근데 우리 중학교 때 선행을 할 때는 드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본기로만 풀어야 돼. 나이스라고 상관이 없어요. 수능도 고3 과정을 안 거치면 고3 때 수능하는 애들은 1년 내내 뭐 하는 거야? 수능 기출을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영재고 애들 수학을 일반고 애들보다 훨씬 잘하지만 얘네들은 3학년 때 드릴할 시간이 없어요. 뭐 해야 돼? 물리 실험해야지. 양자역학 해야지. 이딴 거 하고 앉았으니까 이걸 드릴을 못하고 막상 시험장에 가가지고 앉아서 100분에 똑같이 그런 애들하고 100분에 30문제 풀려다 보니 드릴을 안 한 게 나오죠. 1번 문제 딱 보고 설마 이런 걸 냈을 리가 없으니 아마 중간에 꼬아놓은 게 있을 거야. 그래서 1번 문제로 20분 생각하다가 틀려. 그래서 걔는 1등 못 받는 거예요. 드릴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그 중학교 때 이 드릴까지 끝내겠다가 심한 거거든요.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그걸 그때 해놓으면 뭐해? 뒤에 가서 까먹는데. 그래서 저는 심화는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좋다. 근데 학원은 왜 드릴을 한다 그래요? 아니, 심화를 한다 그래요? 안 그러면 안 팔려서 그래요. 안 팔려서. 학원 가서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중학교 학원 관계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들도 고등 해본 적도 없고 실제로 살벌한 고1, 고2 내신을 해본 적이 없거든. 정말 전쟁은, 학원의 전쟁은 고1 내신이에요. 이거 한번 망하면 학원이 망해. 삐끗해봐. 저 학원이 강서고 내신 요번에 망했대. 그러면 그냥 그 학원 샥 빠져나갑니다. 정말 살벌한 거예요. 자, 이제 중2가 되면 뭔 짓을 해야 되냐? 이제 확정해야 돼요. 영재고 포기는 우리 확정했으니까 이제 됐고. 그렇다 보면은, 수학 공부 습관하고 과학, 이제 공부 습관이 된 거를 어디로 확장해야 된다? 국어나 과학으로 확장해야 된다. 그러면 저 확장의 핵심이 뭐냐 하면 안정적인 공부 시간을 배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월요일 날 한 걸 화요일 날 8시, 10시에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과학은 보통 주말에 끝나요. 국어나 과학은 한 타임 하니까 주말에 배치를 해. 그러면 얘를 언제 공부할지를 나눠야 되는데 가능하면 일주일에 2번으로 나눠서 해야 돼. 최대 3번으로 나누면 좋다. 예를 들면 국어학원을 갔는데 숙제가 오늘 푼 거 집에서 복습해 오는 게 숙제고 뭐 추가로 10문제를 더 줬어. 그러면 딱 반으로 띵 해가지고 요때 요거 두 개로 나누어서
한 방에 몰아하는 건 최악이고 학원 가기 직전에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학원 가기 직전에 숙제하는 걸 못하게 해야 돼요. 그냥 가라 그래. 혼나야 돼. 숙제는 왜 하는 거야? 복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까먹기 이전에 언제 의식적으로 배당을 해서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국어, 과학을 할 때 자기 공부 시간을 안정적으로 이 타임 스케줄러에 박아 넣어야 되고 애는 그 루틴대로 움직이면 된다. 그래서 저게 수학으로 보면은 뭐 최대 10시간이에요. 최대 10시간. 그리고 학원 다니는 것만 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내가 대수, 미적, 원을 학원을 다니고 공통수학 1, 2는 혼자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이 왼수는 10시간의 자기 공부 시간을 다 모루 채울 가능성이 높아요. 학원 숙제로만. 그래서 무조건 이게 공통수학 심화라고 예를 들면 얘도 안정적인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 돼. 이게 많아질수록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더 생긴 거야. 학원에서 안 배운 걸 공부하잖아. 루틴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배치해도 됩니다. 얘가 대수 미적 원의 기본 정석이야. 그럼 이걸로 뭘 하냐 하면 우리 애가 좀 괜찮은 애면은 센을 혼자 풀게 하는 거야. 학원 진도 나가는 만큼 센을 혼자 푸는 거야. 근데 우리 애가 더 똘똘해서 굳이 센이 아니고 일품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럼 학원 진도랑 맞춰서 추가 문제를 풀게 하는 거고, 요게 통합 수학의 공부 시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짤지는 아이들마다 사정이 약간 다를 수 있다. 중3은 정말 괴로운 시기입니다. 중3이 가장 괴로워. 왜 괴롭냐면 애가 사춘기가 거의 끝물이 돼요.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 외계인이었다가. 그래서 자기도 이제 중2 때까지는 하냐 안 하냐가 문제지 힘들어 하진 않아요. 아예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한다 그러면 엄마가 시킨 대로 다 해요. 근데 중3이 되면 이제 드디어 자아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서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자기도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들고, 엄마들도 진지해지고, 학원도 빡세져요. 그래서 중3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야. 그래서 학원도 제일 많이 다닙니다. 안 다니든 사회도 다니고 과학도 다니고 영어도 다니고, 학원 고3보다 더 많이 다녀. 그리고 숙제도 대박으로 냅니다. 갑자기 학원 왼수들이 그 전에 안 하듯이 막 숙제 내주고 시험도 자주 보고 난리가 나요. 이거 버텨야 돼. 중3을 버티는. 근데 이게 버티려면 의지로 못 버팁니다. 그냥 루틴으로 버텨야 돼. 그래서 그 중2 때까지 완성된 루틴으로 이걸 버텨나가는 게 키포인트다. 그래서 중2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저는 매주 모의고사 보는 시간을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다. 과목은 돌아가면서 보면 되죠. 그래서 일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는 우리가 모의고사 보거나 쉬는 시간으로 정해놓은 다음에 첫째 주는 수학, 둘째 주는 과학, 셋째 주는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거를 반드시 표로 만들어서 숫자로 보여줘야 된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신뢰하지 마시고요. 직접 내가 한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위에 형이나 누나나 언니가 있을 리가 없지. 아직 대학생이 없죠. 엄마가 하는 수밖에 없어. 엄마가 하셔야 돼요. 자, 그 학교 급별로 의대를 준비하는 걸 보면요, 의대가 3,000명, 서울대가 2,000명, 연고대가 4,000명, 수시. 아까는 전체 인원이었죠. 근데 생각보다 수시가 안 많아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난주에 봤지만 지금 올해 내년도 입시에서 2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종이 다가 아닌 거야. 그럼 이제 수시만 따지면은 의대는 3,000명 남는 겁니다. 근데 저게 줄었죠. 5,000명일 때 3,000명이야. 지금은 반 토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1,500인데 서울 애들이 갈 수 있는 건 1,000명이 채 안 돼. 지역 인재로 다 뺏겨서. 그러니까 수시로 의대 가는 건 정말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기회가 되니까 해본다는 거지 이게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고등학교로 보면은 전국 자사부터 쭉 있는데 이걸 이제 개념으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전국 자사에서는 대학을 가는 방법은 교과 전형은 없기 때문에 없죠. 내가 상상고를 갔는데 내신 잘해서 저기 신정고 애들을 이기고 내신으로 대학 가야지. 미친 짓이라 그랬죠. 교과 전형은 뭐만 보는 거야? 성적표 중에. 그러니까 학종하고 교과 전형은 성적표만 보는 거예요. 솔직히 세특도 안 보는 거야. 성적표만 보는데 보는 방식이 다르다 그랬죠. 교과 전형은 뭐만 본다? 등급만 보는 거야. 그래서 신정고 1등급이 상상고 2등급보다 센 거예요. 높게 대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비유로 들면 아파트 평수로 모든 걸 평가하는 거야. 내가 김포에 살아도 50평 살면 짱이야. 백화점 우선권 다 받고 연금도 많이 받는 거야. 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학종은 뭐냐면 이거를 숫자로 본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미명하에 센 학교 내신 나쁜 애를 구제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학종으로 넘어가면 신정고 1등급보다 상상고 2등급이 더 합격을 많이 하는 거야. 고교 서열화야. 학종은 그냥 고교 서열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건 이거죠. 내가 신정고 1등급 받는 게 쉽냐, 상상고 2등급 받는 게 쉽냐를 판단해서 고등학교를 정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전국자사 애들은 무조건 학종으로밖에 못 가. 그리고 전국자사고 10개는 학종당 의대 몇 명, 서울대 몇 명이 이미 정해져 있어. 이 루틴이 20년 이상 유지가 됐어. 학종에서. 상상고가 25명이 학종으로 의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권은 10등까지고 수도권이 15등까지야. 나머지는 시골 가는 거야. 전북대 가는 거야. 이 루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고 무조건 1등급이나 등수를 높이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내신 주요 과목 1등급이야. 그리고 내신 2등급이 다수가 될 확률이 높은데 이거는 지역 인재 일부 정도 간다. 끄트머리 애들이. 근데 상상고가 정해져 있다 그랬죠. 하나고는 지역 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고는 5등 안에 못 들면 수시로 의대 가기 힘들어. 서울대는 1단계가 30명 통과야. 거의 이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 입사관이 하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학생부 3장만 넘겨보면 하나고네를 캐치하는 거야. 그걸 못하면 잘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학군지역 광역자사, 우리 동네 양정고야. 양정고는 역시 학종으로 대학 가려고 간 거죠. 양정고를 내신 잘해서 간다고 갔으면 제정신이 아닌 거야. 학종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소수 학종이야. 그래서 양정고가 서울대 10명 넘어간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그러면 1차 통과 인원이 그냥 안전하게 10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1학년 때 11등 나왔어. 그럼 나는 학종을 빨리 때려치고 내신을 올리든가 논술이나 수능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2등급이 뭐 좋은 대학 간다? 거의 불가다. 못 간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군지, 비학군지 광역자사나 학군지의 일반고. 니은이 빠졌네요. 일반고야. 학종으로 갈 수도 있고 교과로. 강서고가 왜 좋냐? 강서고 1등은 내신이 5, 1등급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무슨 자격이 생겨? 일반고잖아. 서울대 직윤을 낼 수 있어. 양정고는 못 내요. 근데 강서고 1등이 왜 유리하냐? 서울대를 직윤 낼지 일반 낼지를 고를 수 있잖아. 5일이면 직윤 내는 게 유리합니다. 왜? 직윤에 오는 애들은 다 바보들만 오잖아. 동네 바보 일반고에 1등만 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이 쉬운데 일반으로 가면 누가 와요? 상상고 1등, 휘문고 1등, 외대부고 1등, 온갖 동네 괴물 같은 1등들이 와가지고 걔들하고 면접으로 붙어야 돼. 미쳤어요? 일로 가면 되지. 근데 강서고 1등이 2등급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면 떨어져. 내신에서 밀리니까. 그래서 일반을 가는 거야.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목동고 1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고 1등이 직윤으로 서울대 의대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목동고 1등 압도적 1등급은 무조건 직윤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왜? 여기 가면 진짜 어리버리한 애들밖에 없어. 면접 경쟁자가. 여기 두 개를 다 노릴 수 있는 거죠. 학군지 일반고가 사실 이런 면에서 최상위한테는 좋아. 1, 2등한테만. 5등은 뭐 어차피 학종밖에 없어. 그리고 소수가 학종을 가는 거예요. 여기랑 비슷해요. 근데 이게 학교 급마다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2등급은 수시로 대학 가는 거 불가. 근데 저 2등급들도 내신은 몇 등급이 나와요? 1등급이 나오니까 정시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꼴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비학군지 일반고는 교과로 무조건 가야 돼. 학교에서 몇 등이냐? 서울대 3명, 연대 10명, 고대 12명, 한양대 12명. 이 안에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저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학군지 일반고가 내신 잘해서 의대를 가려면 3등 안에는 들어야 된다. 3등 안에 들고 3합사를 맞추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차피 교과 위주로 갈 거니까 학종 준비나 세특 따위는 신경 쓸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굳이 내가 뭐 물리하기 싫으면 화생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고급 수학을 했냐 안 했냐 하나도 안 중요해, 의대에선. 그래서 공대와 의대는 기본적으로 학종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야 된다. 반장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장 안 해도 상관없어요. 반장이 중요해, 1등이 중요해. 반장 안 한 1등이 의대를 가겠어요? 반장 한 2등이 가겠어요? 둘 다 가요. 1, 2등은. 근데 반장, 전교 회장 한 5등은 이번 생에는 못 가. 그 다음에 이제 전국자사야. 서울대 기준으로 보면 전국자사는 학종으로 가는 거고요. 일부가 가는 거야. 이거 학교마다 정해져 있다 그랬죠. 같은 거니까. 연고대는 사실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냥 딱 의대 고정이야. 서울대도 안 돼. 그리고 연대 얘기를 하면 일단 패고 시작해야 돼요. 얘가 목표를 낮춘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거야?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어떤 것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애들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 한마디가 10년 후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자기가 이덕화도 아닌데. 그런 거 잘못 얘기하면 아 우리 엄마는 인생관이 튼튼하게 자라면 되나 봐. 택도 없다. 안 된다. 우리 무조건 의대 갈 때까지 한다. 저는 솔직히 중2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지수라고 봅니다. 수능 지수가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1회독을 했다. 그러면 기본 정석 한번 본 거예요. 그럼 1회독을 했으면 수능 인증평가라는 거, 이게 모의고사 본 거예요. 5등급이 나왔어. 근데 얘가 제가 수능 지수를 왜 3이라 그러면 이걸 언제 봤? 중2 때 봤어. 그러면 중2 때 본 건데 고2 거 한 번 보고 모의고사 5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실제로는 지금 몇 년 선행한 거예요? 3년 선행이잖아. 3년 후에는 아무리 못해도 3등급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1년 정도를 핸디캡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애가 놀고 있을 게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 지금 애가 키가 152라고 쳐봐. 아 10년 후에도 152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키가 크듯이 우리 애가 한 번 봤는데 이 정도니까 두 번, 세 번 보면 실력이 이 정도 늘겠구나를 추정하는 걸 수능 지수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객관적인 걸로는 판단할 수 없잖아요. 애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은 그냥 1년을 핸디캡 1등급으로 보시면 된다. 여기가 1회독에 5가 나오면 얘는 3등급은 안전빵이다. 근데 두 번 봤어. 센을
풀었는데 2가 4가 됐어. 그럼 이제 2등급까지는 확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들이 이거 5 나올까 봐 안 보는데 5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한 번 배우고 천재도 아닌데. 그것도 한 번 배우는데 석 달 걸렸잖아. 앞에 배운 건 까먹죠. 우리 중학생들 특징은 석 달 지나면 석 달 전에 뭔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애가 머릿속으로 견적을 냅니다. 내가 1품 풀면 여기 3이 되고, 그럼 난 이제 1등급에는 도달한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남는 거예요? 이제 킬러 문항을 하는 거. 이게 진짜 심한 거죠. 킬러 문항을 제대로 배우면 1등급 중에도 안전하게 중간 이상은 되는 2%, 만등 안에 드는 1등급이 되겠구나. 요걸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회독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독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냥 책을 한 권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엄마들이 애 기념일날, 생일날 뭐 해주는 것보다 책거리를 해주시는 걸 저는 권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애가 센을 끝냈어. 그럼 그냥 초코파이 놓고 KF를 꺼! 뭔가 애한테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걸 하고 그 다음날 모의고사를 보는 거지. 당연히 봐야지. 이 책거리 되게 중요합니다. 책거리. 근데 요즘 이걸 너무 의미가 없이 생각해. 책거리 매우 중요하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에 배우는 건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기본 정석을 배울 때 연습 문제 왜 풀어?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한 번 배울 때 어차피 10번 배울 건데 처음 배울 땐 얘가 뭔지를 빨리 정리하고 전체 조감도를 그린 다음에 두 번째 센을 풀면서 문제를 익히는 거죠. 이게 유형이 뭐예요? 요 개념은 뭐 하는 거야? 암기까지 끝나야 돼요. 방정식이 뭔지 가장 간략한 표현으로 외워놔야 돼. 이걸 안 해온 놈들이 자기 개념은 끝냈대. 꼴값이죠. 외워야지. 그래서 여기 심화 문제 풀 때가 아니고 유형할 때는 개념을 다 외워놔야 됩니다. 미분이 무슨 뜻이야? 그러면 딱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 신경 써야 되는데 자꾸 연습 문제 풀어오라 그러니까 애가 여기서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딴 거 하느라고 개념이 흐릿해져.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원래 10개만 알면 되는 개념이 심화 개념도 다 외워야 되니까 개념이 100개로 늘어나. 이때부터 애들이 개념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 배울 거면 그거 해도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고3이 됐는데 시골에서 놀다가 서울로 이사 와서 처음으로 미분을 배우고 올해 안에 수능을 봐야 돼. 그럼 한 번 배울 때 심화까지 다 해야 되지만 우리 애들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개념만 할 땐 개념을 다 외우는 걸 해야 되고, 유형학습이 뭐냐 하면 그렇게 외운 개념을 문제 풀 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본 정석하고 센을 같이 하는 거야.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따로 외우고 센 풀면서 또 유형을 따로 외우고 앉았어.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철저하게 이걸 완벽히 외운 것만 가지고 이걸 풀 때 그 개념이 쓰여지냐 안 쓰여지냐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유형학습이에요. 그리고 센에 만약에 기본 개념으로 푸는데 안 풀리는 게 있으면 그 문제는 빼면 돼요.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야. 그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유형 심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높여야 돼. 물론 천재들은 이걸 한 방에 해요. 근데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 그랬으면 여기 안 앉아있어 우리가.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건 드릴이에요. 외우는 겁니다. 솔직히 작년 21번 문제는 학원 강사들도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그거는 솔직히 고3이 돼서 드릴을 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지금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솔직히 영재학교 간 애들도 수능 킬러 문제를 쉽게 푸는 경우는 없어요. 걔들은 개념 위주로 공부하고 사고력을 위주로 하니까. 근데 수능 문제는 진짜 그지 같거든.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영역이야. 여기까지 가면 이제 실전이죠. 수능 기출을 다 풀어본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고등학생 자격이 된 거야. 재수생보다 기출 문제 더 많이 풀어봤어. 그래서 최소한 이게 5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래서 5에서 시작해도 여기서 1이 끝나는 거고 4에서 시작하면 정상적으로 가면 98%에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여기 6에서 시작하잖아? 학원 원장을 고소해야 돼요.
적어도 환불,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이런 거. 강남 엄마들이 저기 누구냐? 몽클레어를 요즘 안 입는다잖아요. 걔 누구야, 걔? 그거랑 똑같은 거지. 이수진한테 너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옷을 희화화했어. 정신적 위자료를 받아야 돼. 애초에 코미디죠. 한국 사람이 몽클레어를 왜 입어? 자, 수능 지수와 내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수능 지수가 어떤지 이거를 전 과목을 체크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수학이니까 제가 수학만 예를 들었고요. 자, 체크를 해보면 수능 지수와 내신은 수능은 무조건 전국 4%이란 걸 인증받은 거예요. 전국 4%. 적어도 2만 등 안에는 안전빵으로 들어있다는 걸 인정받은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학군 지역은 내신 5% 안에 무조건 든다. 왜? 비학군 지역을 넘어가면 그 전교생 중에 수능을 1등급 받는 애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등급이 나오면 그 학교를 가면 100% 나는 올인이 된다는 걸 확인하고 가는 거야. 근데 얘도 불확실한데 여길 제가 제일 웃기는 질문이 그거죠. 강남 엄마들이 저 탈대치하면 안 돼요? 목동 엄마들이 탈목동하면 안 돼요? 스톱! 일로 앉아보세요. 자, 일단 고2 수능 모의고사에 얼마나 나왔어요? 2등급이요. 해도 1등급 안 나와요. 할애들이 하는 거예요. 할애들이 하는 거고 하려면 완벽한 1등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 넘어갔는데 2등급이 나왔다. 개망한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요거는 확실해. 근데 비학군지 자사고나 학군지 일반고 가면은 내신 10%는 확실한 거야. 근데 여기도 갑방고는 안 되는 거죠. 목동에서 갑방고 2개, 강서고하고 목동고는 보장이 없어. 이걸로 봐야 돼. 얘네들은 여기까지 2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생각해. 그게 대학이 하는 고교 서열화의 기준입니다. 영재고 제외하고 나면 모든 학교의 고교 서열화는 수능 지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서울대에 당연히 애들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은 다 동시에 제공이 됩니다. 어디서 제공되죠? 서울대는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수능 성적을 제출 안 하거든요. 근데 누가 제출해요? 정시로 온 왼수들이 다 제출합니다. 내신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정시는 학교가 어딘지 명확히 밝혀져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강서고야. 그럼 얘가 봤더니 강서고 2.7등급인데 수능이 5일이네. 강서고는 2급 정도 되는 학교야. 그게 서울대 DB에 서울대 슈퍼컴퓨터에 이게 쌓여 있는 겁니다. 서강대. 서울대가 이거를 1,800개 모든 고등학교 DB가 있는 거고 서강대가 한 1,200개 고등학교 정도 DB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학종의 서열은 결정이 났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학종이 중요해도 모의고사 관리 안 하는 학교는 점점 망해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강동구에 있는 한영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원래 여기 한 10명씩 갔거든요. 3명, 4명밖에 못 가요. 수능이 너무 떨어져. 근데 솔직히 양정고 내신 1등급을 받은 애가 수능이 1등급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거 코미디 아니에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 흉내내서 그래? 영재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일반고가 왜 영재고 흉내를 내는데? 요거 이해되셨죠? 비교하는 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로 해볼게요. 목동고 간다 쳐보세요. 목동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여름방학에 이거 1등급 오리를 확보했다 그랬잖아. 그리고 나서 목동고를 가려 그러면 반은 2가 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애가 목동고 갔을 때 2가 나올 과목이 뭔지를 찾아야 돼. 아, 사회는 확실할 것 같아. 그럼 그때 사회 공부를 빡시게 해야 됩니다. 국어, 사회, 영어는 이때부터 내신 공부만 하면 돼요. 근데 국어는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니까 같은 거고, 영어는 그 학교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는 거고, 사회도 그 학교 기출문제 갖다가 해서 해야 돼. 수학이 안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수학이 가장
플럭추에이션이 덜한 과목이야. 흔들림이 없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상상고를 간다. 그럼 목동고보다 세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가 1이 나와도 우리 애는 가면 올 2일 확률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6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 상상고 1학년 내신 대비를 국영, 수과, 사회 5과목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상고 반이 되면 그때 뭐하고 앉았는 거예요? 상상고 입학 준비를 하면 안 되고, 입학 준비를 할 것도 없어요. 그놈의 면접 가서 떨어질 놈은 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상상고 면접 준비를 빡시게 한다. 걔는 상상고 가도 서울대 못 가. 서울대 면접 가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는 그냥 내신 준비만 하다가 원서 냈는데 1차 됐어. 면접은 뭐만 하면 돼? 파이널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나는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일반고를 보내겠다 라고 결정을 했어.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여기가 됐어. 그러면 내신 준비 특별히 안 해도 돼. 이미 내가 저 학교에선 내신은 1등급 확보가 된 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대수, 미적, 원. 고2 내신 1등급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고2 내신 1등급 준비.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 이건 제가 우리 의대반들이 전국에 있거든요. 그거 관리하는 건데 엄마가 우린 목동은 아직 의대반이 없으니까 엄마가 직접 하셔야 돼요. 자, 간단합니다. 중2가 되면 중1부터 해볼게요. 수학 실력을 집중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첫 내신 반 1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인고기나 수능 모의고사를 시작해야 된다. 수학부터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2학년이 된 거야. 수능 국어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돼. 엄마들이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럼 애한테도 얘기를 해야 돼요. 애한테도 이제 영어 학원을 줄여가면서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 국어. 영어 하나를 국어로 떼줘야 된다는 걸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내신의 가장 핵심이 중2 내신이다. 중3 내신은 의미가 없어요. 왜? 중3 내신은 특목고 입시나 자사고 입시가 있으니까 모든 중학교들이 A 주려고 쉽게 내요. 변별력이 정말 없어. 정말 없고 범위도 이상한 거 봐요. 요만큼만 보거나 아니면 실험으로 대체하거나. 그러니까 중2 내신이 중학교 내신에서 난꼬야. 그러니까 1학년 때 1등 했다고 방심하지 말고 2학년 내신을 완벽하게 챙겨야 되고요. 이거를 저는 한 달을 왜 써야 된다고 보냐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대비 한 달을 한 훈련이 돼 있어야지 고1 가서 내신 기간 한 달이나 6주를 자기가 관리할 능력이 생겨요. 중학교는 별로 안 중요하고 쉬우니까 안 했다. 그러면 뭐가 형성이 안 된 거야? 내신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이 안 된 채 고1 내신을 맞닥뜨려야 돼. 그래서 저는 중2 이번에 중간고사 보잖아요. 4월 말에 보죠. 그럼 한 3월 말쯤에 요만한 플래카드를 하나 맞추세요. 김계동 2학년 중간고사 대비 기간 탁 해서 그 아파트 현관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상갓집처럼. 사실 그 상갓집 등으로 하면 제일 좋긴 한데 너무 튀니까 이렇게. 그래서 옆에다 써놓는 거예요. 떠들지 마시오. 그럼 애가 이게 되게 코미디 같지만요. 그거를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보면 처음에는 유치하다고 난리를 피는데 자꾸 숙연해집니다. 나 내신 대비 기간이네. 이거 해야 돼. 그리고 아빠한테 약속을 받으세요. 한 달 정도는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걸 좀 자제해라. 아니면 늦게 들어오려면 아예 조용히 새벽에 들어와서 조용히 자고 나가라. 그리고 한 달간 테레비 금지 이런 거 해놓고 뭔가 이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이 사태를 얼마나 중시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제가 이게 사실 중2면 몇 살이에요? 15이죠. 15세면 애기인데 애기가 그게 중요한 걸 자꾸 깨달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거 해야 된다. 정말 유치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애들이 반말해요, 존댓말해요, 아이가? 저걸 이제 나이 먹으면 어느 순간 존댓말로 바꾸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 애 입장에서 얼마나 어색해. 그런 짓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저는 중2 때 한번 이벤트로 해보는 거 좋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는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 고의 내신, 대수, 미적, 원. 그리고 이게 수능이기도 해. 그래서 학원은 사실 이거 중심으로 다니고 다른 거는 개념 정리하는 정도로 하면 되고요. 아니면 이미 이걸 2회독 이상 했어. 그럼 학원을 또 다닐 필요 없잖아. 그러면은 뭐 해야 돼?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 중에 저기다 제일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적2를 나간다고 쳐봐. 그럼 미적2는 뭐 위주로 해야 돼요? 개념 위주로 해야 됩니다. 미적2가 갑자기 하는데 막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풀어와라. 그러면 항의해야 돼요. 아니 우리 애 처음 배우는데 운전면허 처음 땄는데 한계령을 왼손으로 10분 만에 주파하라 그러면 죽으란 얘기지. 항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애는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개념 위주. 과학은 중등과학을 확실히 마무리. 이미 끝났다고 자신하면 2회독으로 빨리 넘어가라. 뭘 해도 상관없다. 기억하시면 되죠. 2학기 가면은 고2 이거 체크해야 돼. 왜? 이거를 이미 2회독 정도 봤으니까. 2회독이면 여기 몇 나와야 돼요? 3이나 4가 나와야 돼. 모의고사. 체크를 하고 부족한 단원이 있으면 이 과목이라고 표현한 건 대수가 부족하면 대수. 미적이 부족하면 요게 시작이 돼야지 애들 머릿속에 뭐가 개념이 생겨요. 내가 잘하는 과목은 이거고 잘하는 파트. 내가 대수 미적 원 중에 삼각함수는 정말 자신이 있는데 수열은 너무나 흐릿하다. 그게 인지가 돼야지 애가 복습하거나 문제 풀 때 수열할 때 신경을 더 쓰죠. 요거를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메타인지가 저절로 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단원을 체크하고 걔를 보완하는 걸 이걸 숫자를 보여주면 잔소리를 안 해도 본인이 수열 공부할 때 긴장하게 돼 있어요.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인고기 특고기로 내신 역량 진단도 이거는 어디를 하면 돼요? 고1 걸 하면 되죠. 고1 거. 그래서 학원에서 이걸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거 안 주는 학원은 그만두세요. 아니 내가 중학교 학원 가가지고 돈 내고 공통수학 배우고 대수원을 배우는 이유는 수능하고 내신 잘 보려고 하는 건데 강서고 기출문제 좀 달라 그랬더니 안 준대. 그럼 주는 대로 옮겨야지. 얼마나 심플해. 그리고 선배 하나를 꼭 알아두는 게 좋아요. 내가 가려는 학교. 우리는 목동고의 언니 하나를 알아두는 게 너무나 좋다.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요. 정보전이에요. 정보전.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서는 목표의식이라는데 우리는 의대로 정했으니까 목표의식 필요 없어. 제가 옛날에 학종 초기죠. 그때 막 진로 이런 거 그때는 중요했어요. 지금 안 중요하지만. 그 휘문고 엄마들을 모아놓고 대치미탐에서 휘문고 엄마들 학부모 교실을 했어요. 입학생들. 걔네가 합격이 일찍 결정되잖아. 그래서 걔네 합격이 확정되고 나서 100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3강으로 해요. 3강. 그래서 1강이 대학 입시 얼개를 설명하는 거. 2강이 진로 특강이었거든요. 진로. 근데 엄마들이 1강에 100명이 왔는데 2강에 10명 왔어. 그래서 제가 그 원장한테 야, 뭔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다 전화를 해봤는데 우리는요 진로는 의대이기 때문에 2강은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휘문고는 절대 진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 휘문고 400명 중에 200명이 엄마 아빠가 의사야. 걔네들은 진로로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진로는 끝났어. 그리고 이제 이게 고등학교 가능 범위를 수능 지수하고 내신 지수로 체크하면 돼. 수능은 안정적인 1등급인데 인고기 중에 강서고, 목동고 내신 기출에서만 우리 애가 자꾸 약한 모습을 보여. 그러면 얘는 목동고 안 가는 게 좋은 거죠.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신은 특히 애들이 어느 약한 데가 있어요. 이제 저기 중계동 의대반 애들 제가 체크해 보면은 상상고하고 선덕고, 대진고 정말 어려운 내신들은 잘 푸는데 용화여고 정말 쉽거든요. 그것만 못 보는 남자애가 있어. 그럼 얘는 어려운 학교를 가야 돼. 긴장감이 떨어서. 근데 그거는 자꾸 인고기를 해. 수능은 그런 게 없어요. 수능은 정말 좋은 문제만 나오거든요. 그지 같은 문제 다 빼고. 근데 내신은 그지 같은 문제가 많아. 숫자를 바꾸다가 자기도 못 풀게
5를 7로 바꿨는데 이게 난리가 나는 거.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두 개를 겸해서 해야 된다. 이제 중3이 되면 우리는 고3 내신 개념, 수학은 고3 내신 개념 정리만 하면 돼요. 개념. 그리고 수능 지수 지속적 관리를 하고 이제 모의까지 도전해 봐야 된다. 우리가 중3이 됐을 때는 이미 이제 뭐가 완성이 됐어요. 고2 모의고사는 풀로 나옵니다. 그거를 체크하면 되고, 과학은 고1 내신 겸 수능 안정화를 해야 돼. 그리고 이때 되면 우리 기출 문제가 2년치 이상이 쌓여 있죠. 모의고사도 8회분이 쌓여 있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리고 고2 내신은 개념만 정리한다. 그리고 우리가 중3이 되면 이제 알아. 아, 강서고 내신은 프린트에서 다 나와요. 목동고는 이상하게 부교재를 써요. 이런 걸 알고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과목 간 불균형을 여기서 완전 타파해야 된다. 의대는 무조건 과목 간의 불균형 있는 애들은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과목이 의대를 결정한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이걸 해야 됩니다. 목표를 상실하지 않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명문고가 재수생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명문고 애들이 왜 재수생이 많을까요? 강서고 재수생 비율은 50%예요. 백양고가 30%가 채 안 돼요. 우리 동네로 치면. 그렇다고 재수 안 하고 대학 갔다고 백양고가 강서고보다 명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면 명문고가 재수생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상산고가 재수생 1등이야. 61%.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재수해요. 상산고는 재수할 줄 알고 가는 거야. 근데 상산고를 우리는 명문고라 그래. 이유가 뭐예요? 목표. 할 때까지 하는 거야. 우리 의대를 간다. 그럼 1학년 때 수시로 갈라 그랬는데 1학년 때 11등 나왔어. 수시로 못 가네? 논술 아니면 정시. 3학년 때까지 수능 좀 열심히 했는데 수능 당일날 국어를 망했어. 그러면 한 번 더 재수. 무조건 목표 중심이야. 근데 제가 여기 했죠. 목표 상실은 엄마가 먼저 해. 1학년 내신 망했네? 야, 그럼 의대 때려치고 약대를 노려볼까? 그러다가 2학기 때도 망했네? 야, 그러면 다 때려치고 연고대라도 가자. 2학년 1학기 때 또 망했네? 연고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까운 서강대라도 가자. 이러니까 애가 그거에 동조화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 1학년 때 내신을 망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방법을 찾자. 그러면 수시 내신으로 못 가면 논술이나 정시로 가면 되지. 그래서 항상 그 목표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망해도 서울대는 갑니다. 근데 이걸 자꾸 낮추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트 사수하는 거랑 좀 똑같이 좀 하세요. 절대 난 목동에서 더 밀릴 수 없어. 그럼 각오로 버텨야지. 근데 애 성적에 대해서 너무나 무방비하게 후퇴해. 절대 안 된다. 이거 엄마들이. 근데 그게 왜 생기냐? 중학교 엄마들 머리에는 학종으로 대학 못 가면 대학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실제 보니까 학종이 얼마 안 돼.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수준에 맞는 입시 전략. 1학년 때 내신 망했어. 그러면 정시나 논술 준비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수시 정시 합격을 완벽하게 엄마가 체크를 해야 돼. 애는 뭐만 하면 돼요? 루틴에 맞게 공부만 하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 중학교 때 수행평가 많이 하죠. 목동도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수행평가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 예를 들어보시면. 제일 수행평가 때문에 열받았던 사건은 뭐가 있어? 별로 뭐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아, 그럼 아무거나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고 동창회를 갔다고 쳐보세요. 그럼 거기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의 얘기를 떠벌리나요? 나 어제 우리 남편하고 싸웠는데 열받아. 이런 얘기를 동창회 가서 가자마자 하나요? 안 하잖아. 거기에 맞게 하죠. 애들도 똑같은 겁니다. 선생님이 진로 발표하는 수행평가 하라 그랬어. 내가 이미 준비가 돼 있어. 그럼 그냥 하면 돼. 안 돼 있어. 어떻게 해? 재민아이한테 물어봐야지.
야, 중2인데 진로 발표를 하래. 하나만 써줘.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걸 뭐 그거 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닌데. 그래서 수행평가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간 배분과 중요도를 측정하는 어른 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아직 애기들이고 엄마들도 유치해. 철딱서니가 없다 보니까 엄마들도 선생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마치 뭐 전두환 시대, 독재 시대처럼 이거 안 하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온 가족이 진로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앉았어. 탐색해봐야 소용없어요. 성적대로 가는데. 그걸 잘해야 됩니다. 수행평가의 핵심은 내가 이 수행평가에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하고 시간과 돈과 자원을 얼만큼 투여할지를 애가 견적을 내는 능력을 향상시켜 놓지 않으면 고1 가서 난리가 납니다. 왜? 수학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니까 미분의 역사를 책을 읽고 발표해서 하면 학생부에 잘 써줄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중간고사가 한 달 남았는데 이 왼수가 뭐하고 앉았어요? 도서관 가서 그거 뒤지고 앉았어. 그래서 2등급 나오면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직 중딩이들은 이게 안 되는 시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하는 거야. 이 연습을 안 해보면 이게 언제 문제를 일으킨다? 고1 올라갔을 때 공부 시간에 발목을 잡는 거야. 제가 사례로 자꾸 얘기 드리지만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초기에 숙명여고 전교 1등 하던 애가 내신을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 봤더니 기술과정 선생님이 뜨개질 수행평가를 내줬는데 이 왼수가 뜨개질을 너무 정성스럽게 한 거죠. 그래서 공부 시간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내신을 망했어요. 그래서 원래 서울대 의대도 노려볼 만한 애인데 위태위태해진 거지. 아니 뜨개질 그냥 사가면 되잖아. 아트박스. 아니면 대충 엄마가 해놓고 내가 하면 되지. 그걸 왜 지가 밤을 새...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기술과정이 100점 만점인데 수행평가가 30% 들어가는데 내기만 하면은 28점을 줘. 아 그러면 어떻게든 대충 해서 내면 되는 거지. 지가 무슨 첫사랑한테 장갑을 떠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그렇게 하고 앉았냐고. 할 일이 있는데. 이거 남편으로 치면 그거 아니에요. 회사 그만두고 친구 만나서 낚시하러 가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용서가 돼.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수행인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활동이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학종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이걸 자꾸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가스라이팅. 보이스피싱이에요. 뭐부터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맞게 행동하는 걸 배우는 게 중학교 때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른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학종에서 원하는 거예요. 발전 가능성이 이런 애가 있는 거지. 뜨개질 하느라고 밤새 가지고 내신을 망했다. 어디다 써먹을 건데. 그래서 그 중학교 때 수행 관리가 그래서 중요하다. 꼭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을 진심으로 하다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모든 일을 진심으로 해?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정말 전쟁 난 것처럼 하다가 허리 디스크 오면 어떡할 건데? 대충 자다가 와야지. 상황에 맞게, 시기에 맞게, 중요도에 맞게 하는 거. 그걸 배우는 게 우리 아이가 청소년 어른으로 가는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거고 이게 중요한 정도를 판단하려면 어른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어른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은 이거 안 하면 다 죽는다 그래. 엄마가 거기다 막 학원 갔더니 실험해야 된다고 돈 내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정신 안 차리면 시간은 유일한 우리 아기들, 학생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자는 엄마가 아무리 돈이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부진 아들도 저렇게 개공부했는데 졸업을 하면 돈이 말을 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무조건 애가 갖고 있는 자원은 시간밖에 없어요. 하루에 내가 6시간만 있는 유일한 나의 자원을 뜨개질 하는데 4시간을 썼어. 미친 거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엄마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의대 갈 애들은 수행평가 심하게 하는 학교를 빼고 가야 된다. 강서고가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휘문고가 인기가 있는 거고. 상위권은.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냥 공부만 해서 성적만 따.
의대는 절대 학종파 고등학교 가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준비된 건 다 끝났고요.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어제 이제 자료를 정리하다가 연세대학교 올해 고3들 입시를 쭉 정리를 했거든요. 보니까 연세대학교는 학종이 딱 20%, 19.5%고 교과 전형이 13%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논술이 10% 정도 되고 40%가 여전히 정시예요. 근데 이제 연대 가려고 일반고에서 뭐 5등, 6등짜리들이 6등 정도면은 연대를 추천받아도 떨어져요. 왜냐면 거기 커트라인이 문과는 1.5 정도 되고 이과는 1.34 정도밖에 안 돼요. 3등이나 4등. 그러니까 애들이 5등, 6등이 되면은 뭔 생각을 하냐면 나는 내신 잘해서는 못 가니까 학종으로 연대를 가야 되겠다고 이제 그때부터 뭐 하고 앉았냐면 반장 출마하고 동아리 막 실험 동아리로 옮기고 책 읽고 선생님한테 보고서 정리한다고 꼴값을 떠는 거죠. 그 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돼? 반장 사퇴하고 동아리도 대충 하고 무용반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보고서니 많이 신경 쓸 거 없어. 전교 5등 정도면 그 학교에서 학생부를 못 써줄 리가 없어요.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남아. 그럼 그동안 나는 뭐 해야 돼? 칼을 갈고 와신 상담, 특히 국영수 위주로 내신을 1등급을 만들어서 등수를 5등, 4등으로 진입을 시켜야 됩니다. 왜? 1, 2, 3등은 학종을 준비해야 되니까. 서울대 직윤 가려면 그 틈을 타가지고 이걸 역전을 시켜야죠. 그러면 나는 성적이 어떻게 된 거야? 우상향이잖아. 그럼 난 연대를 노리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서울대가 될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내 위치에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란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라는 게 시행이 됐잖아요.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고교 학점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설명회도 다니고 막 이렇게 들어봤을 거 아니야. 신문도 보고. 고교 학점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고교 학점제에서 과목 선택이 풍부해졌다. 거짓말입니다. 대학을 잘 가는 학교는 과목을 단순화해놨어요. 강서고 심플합니다. 휘문고는 자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목 선택이 복잡해졌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뭐가 돼 있어요? 원래 지금 고3들까지는 현재 올해 고3 된 애들까지는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중에 서울대 원서를 내려면 2개를 해야 돼요. 물투나 화투를 하거나 화투나 생투를 하거나 2개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게 4개로 쪼개졌죠. 4개 기억나세요?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물리투가 쪼개져서 뭐가 됐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화학이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거 중에 우리는 3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필수 과목이 더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해도 되는데 이 뭘 해도 돼가 왜 문제가 됐냐면 이주호 장관이, 그러니까 전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원래 기획대로 하면 고교학점제에서는 2학년부터는 등급을 빼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A, B, C로만. 그래서 내가 인공지능이나 또는 물리실험을 듣고 싶어도 물리실험이 20명밖에 안 돼도 그걸 하면 A만 나오면 되니까 아무 선택의 부담이 없이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등급을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등급이 되니까 20명이면 1등급이면 2명밖에 없잖아요. 물리실험 했다가 3등에 2등급이잖아. 안 하게 돼. 그래서 깔아놔도 그걸 안 해. 근데 하나고나 이런 데는 그걸 왜 깔아놨다고요? 하나고인 척 하려고. 그 입사관들,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컴퓨터 채점 시스템, 이거는 뭐밖에 못 쓰냐 하면 교육부가 인증한 것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 인증 채점 프로그램에 딱 들어가서 내 거 수험번호를 누르면은 내가
3년 동안 무슨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무슨 과목을 들어서 몇 등급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배경에 나와. 내가 인공지능 수학을 안 들었어도 얘네 학교에 인공지능 수학이 있었다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얘는 하나고구나. 그럼 끝난 거야. 그 뒤로 보지도 않아요. 하나고에서 얘가 몇 등쯤 되겠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솔직히 외대부고 가도 선택 과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깔려만 있는 거야. 깔려만. 그래서 그 고교학점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의 다양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과정이라는 게 있죠. 공동과정.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듣기가 편해진 거야. 우리 학교에 만약에 물리실험이 없어. 근데 공동과정으로 지정된 양정고에 물리실험 과목이 있는데 강서고 다니는 목동고 다니는 애가 우리 학교는 물리실험이 없는데 나는 공대를 가고 싶어서 물리실험을 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 걸 신청하면 돼요. 나 목동고 애가 양정고 가서 물리실험을 들을 수 있어요. 이건 주말에 합니다. 토요일 날 하는데 1학점이고요. 얘는 공동과정을 수강을 하면은 등급이 안 나와요. A, B, C만 나와. 근데 이게 왜 허당이냐 하면 가서 놀다 오는 거예요. 놀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걸 망쳐놓은 게 뭐냐 하면 등급이 생겨서 그래. 원래 계획대로 하면 고교학점제는 등급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애가 물리시험 진짜 하고 싶은 애가 내신 걱정 안 하고 그걸 듣는 거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커져요? 물리실험을 들었냐 안 들었냐가 당락을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등급이 생겨버리니까 최악이 누구야? 물리실험을 했는데 2등급 나온 애가 최악인 거야. 그래서 자꾸 기피하게 돼서 오히려 그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교학점제가 돼서 바뀐 건 딱 하나예요. 원래 여러분 다니거나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단위수라고 했죠. 일주일에 몇 개 들었냐. 그게 이름이 학점으로 바뀐 거 빼고는 하나도 없다. 전혀 바뀐 게 없다. 그리고 자사고들이 요즘 인기가 높아졌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왜냐면 자사고의 유일한 장점이 학점에 가서 학종에 가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데 보니까 자사고가 서울대 입시도 점점 인원이 줄기 시작하고 별로 장점이 없는 거야. 돈만 3배 내고. 그리고 가서 내신이 1등급 나올 것 같은 애는 좋아. 아까 얘기했죠. 상상고 1등 너무 좋은 거야. 상상고 1등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 맞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2등급을 받는 순간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최상위권이 아닌 경우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뭐의 영향인 거야? 등급의 영향이죠. 원래대로 하면은 원래 문재인이가 공약으로 내건 고교학점제에선 1학년만 선택 과목이 없을 때만 5등급을 하고 2학년, 3학년은 몽땅 등급 없애고 ABC 절대평가로 간다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싹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그랬죠. 영재고 가고 제외하고. 근데 그걸 막아놓고 하니까 완전히 죽도 밥도 아닌 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의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무조건 수능이 모든 걸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어제 사례를 보니까 올해 의대 쓴 애들 중에 어제 제가 성재훈 소장이랑 같이 월요일이구나 라이브를 하는데 나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정시 상담한 거 사례를 보여주는데 올 1등급입니다. 국어도 하나인가 틀렸고 수학은 다 맞았고 과학도 잘 봤어요. 근데 문제는 영어가 3등급이 나온 거야. 영어 3등급 정말 쉽지 않거든요. 2등급 70점대잖아요. 이게 웬만해선 밀려 쓰지 않고 잘 안 나오는 건데 이 왼수가 뭐가 C였는지 하여튼 영어를 3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가 1등급, 2등급 감점이 심한 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2, 3등급 감점은 커요. 왜냐면 누가 봐도 3은 쉽지 않거든. 이게 3이 떠걸렸는데 얘가 경희대 한의대를 냈거든요. 근데 경희대가 요번에 뭔 짓을 했냐면 1, 2등급을 동점 처리했고 2등급, 3등급 감점이 별로 없어. 경희대 한의대는 붙을 성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썼는데 수능에서 우리가 의대의 척도는 그냥 일자가 다 있으면 의대를 못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1등급이 끄트머리여도. 그 왜 그래요? 4%, 4%, 4%, 4%, 4%. 네 개가 4%야. 그러면 얘는 몇 프로 안에 드는 거야? 무조건 2% 안에 드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빗마저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심하셔야 될 거의 핵심은 정시 때문에 수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수능을 우리가 중학교 때 먼저 하는 이유는 우리가 노리는 웬만한 고등학교, 학군제 웬만한 고등학교의 심화 수준의 내신이 수능보다 어렵거든. 얘를 먼저 거쳐야 되는 거야. 동네 일반고를 간다 그러면 내신이 쉬우니까 내신 다음 수능 심화라는 말이 있지만 목동에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수능 기초고 내신이 심화야. 그래서 얘부터 일도 안 해놓은 주제에 어디다 대고 내신 심화를 하냐 이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얘가 안정적으로 가면 그리고 수능을 자꾸 중요한 걸 강조하면 나는 어디까지 끝내놓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냐 하면 적어도 고2 내신까지는 완벽히 끝내놓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학원 시험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학원에서 반배치고사 학원에서 보는 시험이 뭐가 있죠? 매일 보는 쪽지 시험이 있죠. 이딴 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못 본 놈들은 패야 돼요. 어제 배우고 오늘 봤는데 못 봤어? 그러면 학원 가서 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거고 학원을 옮겨주든가 반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제 배웠는데 오늘 못 풀어. 이게 말이 돼? 드라마를 나랑 같이 봤는데 이 아줌마는 저거 보고 딴 얘기하고 앉았어. 그럼 절교해야지. 이게 쪽지 시험이에요. 이건 진짜 귀머거리냐 아니냐 테스트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또 뭐 보죠? 주간 테스트 같은 거 보죠? 요거는 고주일에 배운 걸 보는 거야. 이걸 못 봐도 똑같아. 그 다음에 학원에서 보는 시험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석 달 정도에 한 번씩 보는 뭐 이거 여러 이름 정기평가라고 하기도 하고 반배치고사라고 하기도 하고 한 과정이 끝나면 보는 테스트라고 하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관리를 엄마들이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원에서 미리 공지할 거 아니에요. 열흘 뒤에 대수원에 대한 단원 전체 과목 평가를 본다라고 공지가 되면 열흘 뒤잖아. 그럼 열흘 동안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까먹었을 거 아니야. 혹시 까먹은 게 있나 풀어보고 중요한 문제 체크해보고 이 연습을 왜 해야 되냐. 이게 지금 무슨 준비하는 거야? 고1 내신 대비를 하는 겁니다. 고1 내신은 3월 둘째 주에 시험 범위가 공지가 되고 돼. 그럼 이때부터 애가 중학생은 하루살이야. 하루하루 숙제에 허덕이고 사는 애가 적어도 열흘을 미리 준비해서 이 시험을 잘 보려면 요때 요걸 풀어야 되고 이때 이걸 해봐야 되고라는 경험으로 쌓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엄마들이 케어를 해주셔야 돼. 쪽지 시험 못 본 거. 그 사실 문자 낭비야. 요번에 15개 봤는데 10개 맞았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랑 같이 단원 평가 볼 때 요 연습을 하면 저절로 무슨 훈련이 된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대한 이 본능적인 실전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관리를 과목별로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학원을 다니면서 의미 있는 노하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또 우리가 학원 다니는 팁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학원 다니는 팁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대단원의 평가다. 쪽지 시험은 의미 없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애가 6개월쯤 다녔는데 성적이 숫자로 오르면 제일 좋은 거고 아니면 뭘로 체크하라? 공부 시간에 변동이 있었냐? 똑같은 양을 하는데 가성비가 높아졌냐? 이걸로 세 가지로 측정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학원 와서 상담하면 옛날에 제가 미래탐구를 하기 전에는 유레카 논술학원이라는 걸 했었어요. 강남에서 유레카 논술학원. 그 전에는 강동에서 특목고 하는 청산학원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고1이 막 1,500명 되고 그랬어요. 제일 큰 학원이에요. 전국에서. 근데 거기에 제가 원장하고 할 때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원장이니까 꼴찌반을 제가 맡아요. 꼴찌반. 1등 반은 놔두고 꼴찌반을 맡으면 거기 가면 고1인데 어떤 애들이 오냐 하면 아이마이 미마인을 몰라. 그 강동의 학생 수가 5,000명 정도인데 1,500명이 다니니까 일진도 다니고 날라리도 다니고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서 꼴찌반은 일진과 날라리의 집합소예요. 가면 아이마이미만 몰라요. 수학은 곱셈 공식을 몰라. 그리고 얘네들이 뭐 하냐면 3월에 입학을 하면 중간고사 대비를 합니다. 제가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학교 시험에서는 문법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왼수들은 아이마이 미마인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해.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꼴찌반 3반을 모아놓고 학부모님들 다 오라 그래서 설명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머님, 얘네들은요 아이마이 미마인도 모르는데 제가 얘네들 패가면서 하면은 아마 성적이 웬만큼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중학교 거부터 새로 배워볼 결심을 하실 의향이 있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하는 반이 30명이 됐어요. 그 반을 하나를 별도로 떼가지고 그 반 이름을 아이캔 반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아이캔. 2가지 중의적 의미야. 나는 깡통이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반을 만들어서 얘네들은 중간고사 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자, 우리의 중간고사 목표는 꼴찌하는 거다. 중간고사 포기하고 뭐 했냐면 수학하고 영어 기초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문법하고 영어는 수학은 중학교 수학에서 곱셈 공식부터 반드시 알아야 될 것만 한 거야. 그럼 아니나 다를까 중간고사는 다 꼴찌했고 얘들이 이제 중학교 과정의 핵심적인 거 개념만 딱딱딱 하고 1년간을 했어요. 1년 하는 동안에 10명 정도 나갔고 10명 정도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그때는 야자가 10시 금지가 없었을 때거든요. 맨날 3시까지 공부하는 거야. 3시까지 공부하고 숙제 여기서 다 끝내고 시험까지 보고. 그러니까 아이마이 미마이는 못 외우면 집에 못 가. 그리고 뒤지게 맞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얘네들이 이제 1학년이 끝나고 나서 2학년 때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전교 10등까지 고3 때 올라갔고 제일 대학을 잘 간 애들은 연대 고대 간 애들도 나왔고. 이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내신이나 당장의 공부는 뭘 막는 거냐 하면 내가 뭔가 부족한 거를 보완하는 시간을 막습니다. 당장 눈앞에 내신을 봐야 돼. 그러면 몰라도 그걸 외워서라도 해야 돼. 근데 그걸 모르는 걸 외워서라도 푸는데 시간이 들어가잖아. 그럼 그 시간이 당장 내가 중요한 걸 하는데 쓸 시간을 뺏어가요. 그래서 과잉이란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교에서 내신이 중간쯤 하는 애는 6개월 만에 얘를 내신 1등으로 올릴 수 없어요. 우리 애가 똑똑한데 현재 반에서 5등이야. 그럼 얘는 반에서 3등 안에 드는 걸 목표로 해야지 당장 1등이 되는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대신에 요 놈이 장기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는데 필요한 루틴이나 기초를 튼튼히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특히 못하는 과목이 그거예요. 예를 들면 수학은 엄청 잘하는데 국어를 못하는 애가 있으면 수학을 잘하는 엄마들은 항상 또 학원 쇼핑을 할 때 어디를 알아봐요? 우리 애는 국어가 모질인데 어디를 가? 중학교 국어학원 중에 제일 좋은 학원을 찾아가서 좋은 반에 넣으려 그래. 절대 안 된다. 절대. 그냥 모질이 반에 들어가야 돼요. 따라갈 수 없어요. 저는 수학도 반 올라가는 거 매우 신중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진도를 점프하는 문제는 이게 부모님들로 치면은 거의 이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 입장에서. 지금 하는 거 하기도 버거워서 겨우 했는데 하나를 점프를 해야 되면 얘를 그렇게 하고 빈 걸 채워야 되잖아. 이거 절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월반 하는 건 언제만 해야 된다? 겨울방학에만 해야 된다. 학기 중에 절대 하면 안 돼. 학원이 아무리 올려준다 그래도 꺼져. 그 학원반 올라간다고 뭐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닌데. 그래서 아이들 학원하고 상대를 할 때는 절대 내가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휘둘리게 돼 있다. 그냥 가스라이팅의 세계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아까 청산학원 얘기를 드렸냐 하면 이때 싸워요. 수학 선생하고 영어 선생이 서로 많이 가르치겠다고 싸웁니다. 왜냐면 애들은 아이마임 미마임 모르고 곱셈 공식을 모르는데 내신도 포기했고. 그러니까 수학 선생은 10시 이후에 자기가 보충하고 테스트 해야 되겠다고 싸우고, 영어 선생님 자기도 하겠대. 자기는 이것만 책임지면 되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중등학원은 단과로 다니잖아요. 저는 중등학원 단과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수학 선생이 무책임하게 모든 시간을 주 3일에 주말까지 보충을 해가면서 하면은 나머지 과목 어떡할 건데.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균형, 과목 간 어떻게 할지는 엄마가 맞춰야 되고요. 그 중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거는 녹화해서 빼주세요. 녹화는 끕시다. 이거는 방송 나가면 위험해. 중학교 선생님